부부 양쪽 모두 인체의 장부 균형이 가장 건강한 상태, 적불균형 상태로 몸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되면 자녀도 그만큼 건강하게 태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원장님, 우리 요즘 팔체질 가족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1편, 팔체질과 유전, 2편, 정반대 체질 궁합에 이어서 오늘은 3편, 우리는 부부가 체질이 똑같아요 하시는 분들의 궁합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오늘은 같은 체질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지난번부터 계속 제가 정반대일수록 좋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다 보니까 아무래도 체질이 같은 부부분들이 조금 불안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체질이 같아서 나타나는 단점도 있지만 분명한 장점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드려보려고 하고요. 또 단점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 단점을 잘 보완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런 단점이 잘 보완될 수 있는지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부부가 체질이 같으면 식성도 비슷하고 성격도 잘 맞고 되게 좋잖아요. 그쵸? 우린 정말 영혼의 단짝이야 라고 느끼는 분들도 많죠. 실제로 임상에서도 꽤 많이 보이는 같은 부부 커플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성향적으로 비슷하다 보니 서로를 이해하기도 쉽고 조금 더 끈끈하게 한 팀, 한 몸처럼 움직인달까요? 아무래도 부부로서 으쌰으쌰 힘내기도 좋은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부부가 체질이 똑같으면 두 분이서 함께 건강관리 하시기도 좋잖아요. 그쵸? 팔체질 건강법 중에 식단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부부 체질이 같으면 서로가 체질식하기 힘들 때 서로 독려해주면서 식단 지키기도 더 쉽고 메뉴 정할 때도 정반대 커플처럼 음식을 정반대로 시킬 필요도 없잖아요. 함께 약이 되는 음식을 즐기고 해로운 건 같이 끊어줄 수 있으니까 시너지가 어마어마한 최고의 식단 파트너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같은 체질 부부는 식단을 더 잘 지키기가 훨씬 수월해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장점도 있지만 팔체질 창시자인 권노원 박사님은 이 만남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고 무서운 경고를 남기셨다고요? 네, 이제부턴 조금 진지한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이전에도 계속 말했던 것처럼 유전의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서로 다른 체질이면 강한 기운과 약한 기운이 섞여서 아이의 장기 밸런스가 조절되는 적불균형 상태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아주 건강한 상태인 건데 그럼 같은 체질 부부 아이는 좀 덜 건강할까요? 네, 아무래도 부모의 체질이 동일하다 보면 부모의 편중된 장기 에너지가 자녀에게 2배, 3배 더 강력하게 유전되거든요. 즉, 강한 장기는 지나치게 강해지고 약한 장기는 너무 약해져서 이런 경우에는 태어날 때부터 질병 상태인 과불균형을 안고 태어나기 쉬워요. 팔체질에서는 이를 평온한 순풍이 아니라 거친 역풍을 맞은 배라고 부르는데요.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가지 못하는 뭔가 노력 대비 순조롭지 못한 그런 모습처럼 보이죠. 그렇다면 원장님, 같은 체질 부부의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질병을 가지고 태어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겠네요? 그런 경우가 종종 보고가 되고 있어요. 실제로 체질별로 예상되는 소아 난치병이 좀 있는데요. 목양 체질 부부의 경우 자녀에게 뇌성마비나 지체장애 같은 신경계 난치병 위험이 좀 있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모금 체질 부부의 경우 자녀가 알코올 중독 성향을 강하게 타고나거나 대장이 많이 무력해서 만성 복통과 설사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또 토양 체질 부부의 경우 사실상 가장 큰 위험은 자녀 탄생 자체가 어려울 수 있고요. 탄생한 이후에는 심각한 백반증이 나타나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토음 체질 부부는 자녀가 페니실린 같은 항생제 쇼크에 극도로 취약하기 때문에 약물 한 번에도 생명이 위험해지는 그런 아찔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고요. 금양 체질 부부는 자녀가 골수성 백혈병이나 재생불량성 빈혈에 취약할 수 있고 아토피가 거의 불치병 수준으로 굉장히 심한 경우도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금음 체질 부부의 경우에는 근육이 서서히 마르는 진행성 근위축증이나 하지 무력증이 자녀의 독점병으로 나타날 수 있다 알려져 있고요. 수양 체질 부부는 자녀가 햇볕만 쬐어도 갑자기 픽픽 쓰러지는 일사병을 겪기 쉽고 상습적인 변비를 타고난다고 알려져 있어요. 마지막으로 수음 체질 부부는 자녀가 선천성 뇌수종이나 임파구성 백혈병의 위험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위장이 극도로 무력하게 태어날 확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원장님
원장님 내용이 너무 무거워요. 같은 체질 부부분들이 이 영상 보면서 멘붕 오실까봐 걱정이에요. 그렇죠. 걱정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단점은 보완하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런 위험성을 미리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 영상으로 위험성을 잘 파악하게 되신 거니까 앞으로 나에게 이제 이런 위험이 있을 수가 있구나. 우리 부부는 이런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지에서 오는 병이 무서운 거지 알고 대비하면 무섭지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임신 준비 전에 부부 두 분 모두 건강한 상태를 만들어 놓으면 좋겠죠. 부부 양쪽 모두 인체의 장부 균형이 가장 건강한 상태, 적불균형 상태로 몸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되면 자녀도 그만큼 건강하게 태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임신 준비하실 때 미리 팔체질환의원 오셔서 침도 맞고 식단도 잘 해보시고 몸 상태를 최고로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부모가 이렇게 체질이 같다는 건 결국 아이의 체질도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신 중에도 출산 후에도 체질식을 엄수해 주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게 정말 엄청나게 큰 장점이에요. 갓난아기일 때부터 체질을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 먹이는 것도 더 현명하게 신경 써서 먹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부모가 체질을 아는 만큼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완벽한 체질식을 바로 시작해 주는 거죠. 남들이 아이가 아파서 병원 헤맬 때, 또 아이가 무슨 체질인지 몰라서 이제 판별받고 있을 때 우리는 미리 관리해서 어떤 체질보다 더 건강하게 키울 수가 있어요. 관리를 안 할 때 우려되는 점이 있다는 거지, 이렇게 관리를 잘 한다라고 하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니까요. 너무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리를 잘한다고 하면 오히려 더 좋은 점도 있어요. 더 좋은 점이 있다고요? 네, 장기의 서열이 명확하다는 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특정 질환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기 쉬운 게 사실이지만, 이렇게 에너지가 한쪽으로 엄청나게 쏠려 있다는 것은 그만큼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다는 뜻이기도 해요. 실제로 이런 과불균형 속에서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천재들이 나타난다고도 하고요. 또 몸은 더 예민하겠지만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창조하는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좀 멋있는데요? 순풍이라면 가장 좋겠지만 피할 수 없는 거친 역풍이라면 그 바람을 잘 조종해서 나에게 유리하게 사용하면 되는 거니까요. 팔체질의 특성을 잘 이해해 두시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우리의 건강과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장님, 팔체질 가족 시리즈 너무 재밌어요. 저도 앞으로 배우자를 선택할 때 좀 더 생각해볼 포인트들이 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나와 닮은 사람을 찾는 것도 좋고 나를 채워주는 정반대 사람들을 찾는 것도 좋죠. 결국 서로의 체질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체질 부부든 행복한 팔체질 가족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실장님도 꼭 이렇게 서로의 체질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서로를 좀 잘 챙겨줄 수 있는 그런 분을 만나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해볼까요? 오늘도 팔체질로 건강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